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요고 2학년 1학기 중간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4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죠? 중복 허락되니까 5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5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20에다가 25를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결과 얼마? 500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물론 이제 이 뒤쪽이 이제 중복, 순열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뭐 공식 사용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풀이를 통해서 설명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 보셨습니까? 자, 공식을 최소화해 가면서 문제에 습득하는 형태로 풀이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전하면서 1번 문제 마치도록 합니다. 이어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리지입니까? C-O-L-L-E-G A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눌 때 양 끝에 2가 온다. 양 끝쪽에 2를 딱 배치해놓고 가운데 그러면 어떤 문자가 나오죠? C-O-L-L-G가 남았군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나열해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자를 나열하니까 5 팩토리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이제 같은 문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2로 나눠야 되는 것이 우리의 키포인트죠. 됐습니까? 자, 이런 산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4, 3, 2, 1 나누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약분점 해주면 되겠고, 자, 요 부분 계산하면 되겠죠? 자, 20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3이었죠?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 얼마? 60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양 끝에 2가 온다 이제 2를 뭐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나열해 주는 거니까 자 이제 같은 문자 나열되는 거죠. 같은 문자를 포함한 원소의 나열 5개 나열 5 팩토리얼 그 다음 겹치는 문자 2개 일어나서 정확한 2 팩토리얼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해되셨죠? 자 2번 문제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마치도록 합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모수 부호는 점과 선을 이용하여 합해가지고 합해서 3개 이상 5개를 사용해서 만들겠다. 신호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3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4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5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은 여기에 사용하는 가지수가 2, 그 다음도 2, 그 다음도 2 이렇게 되니까 2의 세제곱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건 뭐 자연스럽게 2의 4제곱이고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3개 이상 5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사용 횟수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 주면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군요. 8하고 16하고 32를 더하게 해달라. 그럼 40에다가 그 다음에 5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56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문제 조금만 주의해서 참 잘 읽으면 되겠습니다. 뭐 합해서 3개 이상 5개 얘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3개 사용한다 4개 사용한다 5개 사용한다 제가 사실 이거면 3자릿수, 4자릿수, 5자릿수 뭐 이렇게 좀 하는 거와 좀 개념적으로 좀 유사한 형태의 모양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때 이제 각각의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2가지씩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이용해서 여기 2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나온 부분 이해해서 처리를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부끼리는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네 쌍의 부부가 이웃한다. 자, 그러니까 이웃할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 라는 문제인데 이웃할 때 풀이 원리는 뭐라? 자, 묶어서 자, 하나의 덩어리로 좀 생각하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쌍의 부부가 각각 묶여져 있으니까 4개의 덩어리 이렇게 4개의 덩어리 세 번째 부부, 네 번째 부부 4개의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이제 묶어서 좀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부부들을 이제 어디에 놔야죠? 원탁에 놔야 됩니다. 그러면 원순열이 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2가지 원리가 조금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원순열이 되겠습니다. 원순열 어떻게 됩니까? 넷을 나열한다. 그러면 3팩토리얼 처리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제 가지수가 여기 들어갔는데
자, 이제 원탁에다가 부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리를 바꿔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자리 바꾸고 2를 열심히 또 4번씩이나 곱하기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6 곱하기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36에 9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96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오, 자, 다시 한번 키포인트를 좀 찾아서 잘 살펴보면 이웃한다, 묶어라. 묶어서 이제 이렇게 4개의 덩어리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 조금 원순열을 뭐 우리가 좀 익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원순열 적용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묶어져 있는 것들이 각각 자리 바꾸는 거 처리 됐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풀어가느냐 이런 것이 이제 항상 경우의 수 그에 관한 좀 핵심이다라는 항목이죠. 자, 지금 이웃하는 부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번 문제 살펴봅니다. 6개의 숫자 0, 1, 1, 2 1이 지금 2개 있고 2가 2개 있고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 또 홀수라는 조건이 되네요. 자, 홀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자리 부분에 1이 오거나 맨 마지막 자리에 3이 오는 이런 조건이 이제 홀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1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1을 하나 빼고 나니까 숫자가 0, 1, 2, 2, 3 요 부분을 이제 앞에 부분에다 나열해주면 되는데 이제 0이 또 맨 앞에 오면 또 안 되겠네요. 자, 이럴 때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체에서 0이 맨 앞에 오는 거를 빼는 게 좀 무난하겠죠. 자, 그러니까 전체 나열하는 가지수 5 팩토리얼인데 2가 2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 처리해주고 빼기. 자, 0이 이제 맨 앞에 오는 경우가 너무 이제 4개를 좀 나열하는 거니까 4 팩토리얼에서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첫 번째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처리할 때는 이제 3이 사라지는 거 0, 1, 1, 2,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5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역시 0이 맨 앞에 왔다.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자, 이런 형태 처리 됐습니까? 자, 둘을 계산해주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좀 어떻게 되나요? 자, 5, 4, 3, 2 팩토리얼 2 지워졌으니까 5, 4, 3 이렇게 좀 곱하기 주면 되고 빼기 여긴 4, 3 또 2는 약분되니까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0에서 그러니까 60에서 12를 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8 이렇게 가지수가 되는 건가요? 자, 됐고요. 그 다음 쪽은 어떻게 됩니까? 5, 4, 3, 2 돼 있고 2 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 팩토리얼에 4, 3, 2 이렇게 처리되겠고 2 곱하기 2니까 또 4 이렇게 소거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0에서 6을 빼는 거니까 24까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48하고 24를 좀 합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60에 72가지가 되겠습니다. 72가지. 됐습니까? 자, 문제에 이제 주어진 조건들 역시 또 조건들을 좀 어떻게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먼저 홀수 이렇게 돼 있어서 자, 구성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1, 3이 꼭 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좀 패턴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때 사용해야 될 문자, 그 다음 역시 또 사용해야 될 문자들 확인하고, 자, 이때 이제 자연수를 만들어 가니까 이제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빼서 처리.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이렇게 좀 제외해서 가질수 해가는. 자, 이제 그때마다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좀 생각하면서 가질수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5번 마무리합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6번입니다. x 집합 1, 2, 3, 4, 5 원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어 있는데요. 와, 이것도 역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함수 대응이다. 역시 함수 대응은 벤 다이그램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하고 3은 자, 나온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2란 숫자는 또 특히 이제 요 2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2, 3이 가서 나올 수 있는 가수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은 숫자로 대응되는 거니까 더 고민 없이 대신 2란 숫자가 2에 대응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좀 제외시켜 놔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자, 네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이 가서 대응돼야 될 숫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좀 1은 1에 대응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제외하고 나면 또 역시 몇 가지가 남았다? 네 가지가 남았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4, 5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아무거나 편하게 좀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5가지, 그 다음 5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0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400 해서 이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냥 가지수 구해가는 건 아니고 역시 조건이 좀 있네요. 일단은 함수 대응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 이제 당연히 이제 조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제 조건을 좀 메모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메모하면서 풀이하면 좀 수월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2, 3은 같은 숫자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같은 숫자를 이렇게 대응되어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5가지가 아니라 요 2라는 숫자가 또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4가지가 됐었고 역시 그 다음 조건이 있는 거 1도 가서 대응되면 되는데 대응되면 안 되는 숫자가 있으니까 또 4가지 조건이 없는 것들은 편리하게 5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와, 자, 조건들 매우 까탈스러운 줄 아는데 이제 메모를 하다 보니까 뭐 가볍게 또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사실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함수 대응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조건을 좀 메모해가면서 풀이한다. 잊지 말고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에 대하여 x, y, z, w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 좋습니다.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z, w 이렇게 되는데 이게 6보다 작다 돼 있거든요. 자, 의미 아닌 정수니까 실은 0, 1, 2, 3, 4, 5까지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의 꼴로 되어 있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뭐죠? 대표적인 이제 중복 조합의 이론 형태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확해서 선택을 하겠다. 그 선택 횟수가 이제 0부터 1, 2, 와우, 다 써야 되는 건가? 3, 4, 5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썼으니까 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더하기 하게 되면 4에다가 빼기 1이니까 3 컨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되겠고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겠고 좀 규칙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6에 5 컨비네이션 2에다가 됐습니까? 다음 6 컨비네이션 3, 7 컨비네이션 4, 그다음 8 컨비네이션 5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부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앞에 숫자가 점점 하나씩 커져간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 뭐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파스칼 삼각형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숫자가 커져가겠고, 근데 뒤에 숫자도 조금씩 커져가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파스칼 삼각형에서 어떻게죠? 이렇게 가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뒤에 선택하는 개수 커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럼 이 계산 결과는 이렇게 모양이 돼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칸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8이었으니까 그 다음 칸 9 컨비네이션 5 이런 형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산은 9 컨비네이션 4로 계산하겠죠. 9, 8, 7, 6 계산하고 4, 3, 2, 1 처리되니까 8 소거되고 약분해서 2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3 곱하기 2가 되니까 12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126까지. 자, 됐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부분 지금 이게 뭐 자, 작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새로운 형태처럼 보이지만 자, 작은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미하는 정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부터 5까지 숫자가 되겠다. 그럼 이제 제곱 이 부분들이 중복 조합이 되겠고 이 부분이 컨비네이션 고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파스칼 삼각형 관련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좀 정확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무난히 처리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일일이 산수해야 된다면 이것 좀 또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등식으로 나온 부분 문제 정확하게 해석해서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포함한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남학생 대표, 여학생 대표는 이웃하지 않고 대표가 아닌 여학생 3명은 또 이웃한다. 오, 조건들이 많습니다. 자,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회전한다, 원탁에 또 앉기도 하겠고. 오호. 자,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라고 했으면 자, 이웃한다 풀이 원리는
프리원리가 이제 묶어서 생각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학생 3명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표가 있죠. 대표, 남대표, 대표, 여대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1명, 그 다음에 3명에 4명에 5, 6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8명이었는데 이제 묶여지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들은 이웃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웃하면 또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웃하면 안 된다. 프리원리는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4명을, 자, 이쪽은 덩어리가 1명이고 4명을 먼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4명을 이제 먼저 나열한다. 이 부분이 힌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원에다가 나열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곱하기 나열했을 때 학생 3명은 묶음으로 되어 있지만 자체 내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덩어리도 있고 이렇게 셋도 있고 해서 넷이 이제 나열됐는데, 그럼 틈이 이제 4군데가 생기죠. 이 4군데의 틈에 대표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대표들이 나열되는 가지수가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 가지수가 되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6 곱하기 6이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이건 3, 4,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36 곱하기 12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36, 12를 곱하기 해주면 72에다가 36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자, 계산 결과는 432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됐습니까? 432 이렇게 처리됐죠. 자, 조건들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는 이제 8명인데 그중에 이제 특별한 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탁에 둘러앉고, 자, 중요하고 이웃하면 또 안 되고, 이 학생 3명은 이웃한다. 조건이 많았는데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되죠. 이 학생 3명이 이웃한다 프리원리 묶어서 한 명처럼 생각하겠고, 남학생 3명 있고, 그 다음 이제 대표들이 있는데, 자, 이 대표들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하면 안 되는 원리, 상대방 먼저 나열. 이웃하는 게 묶어져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나열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나열한다? 또 원탁에 나열한다. 3팩토리얼 여학생끼리 이제 자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틈에 찾아들어가고 절차를, 문제 조건들을 좀 정리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연산할 때 절차를 정확하게 좀 잘 지켜서 계산해 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건들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자, 조금 까다로워졌으니까 따라 해가면서 복습 좀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전개식이다. 이항 정리가 되는군요. 6제곱.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상수항을 한다. 그러면 A 지수 부분이 있고 A분의 1 이런 지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 지수, 이쪽 지수. 지수 부분이 이제 똑같아야 되겠죠? 세제곱, 세제곱 이런 형태 곱하기 될 때 상수항 된다. 금방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6제곱을 하라. 그럼 이제 처리해서 뭐 6 컨비네이션 R에 A에 R제곱, 뭐 마이너스 A분의 2에 6 마이너스 R제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상수항 이런 부분들을 알면 뭐 선택하는 부분을 하나를 기준으로 3번 선택한다는 금방 아니까 굳이 이렇게 일반항으로 가지 않아도 6 컨비네이션 3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 부분 잘 쓰고요. 그럼 A의 세제곱, A분의 1의 세제곱해서 이제 곧바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계수 부분 조금 더 이제 빨리 찾을 수 있겠습니다. 6 컨비네이션 3이면 6, 5, 4 곱하기 해주고 3, 2, 1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8은 이제 곱하기 해준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20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하기 해주는 그런 문제 형태.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60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해서 다항식의 계수를 구획하는 것은 아주 뭐 기본적이면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명. 자, 지금 일반항 부분 이렇게 해가는 게 보편적이지만, 자, 이렇게 좀 금방 알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이렇게 거치지 않고 이제 곧바로 가는 게 이제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바람직하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효율적인 풀이법이니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조금 인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시간 절약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와우, 중복조합 계산할 때 그 분자를 집어넣고 그 n값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n 플러스 3이다. 이제 계산하려면 두 개의 값을 더하기 해주고 빼기 1 이렇게 되죠. 컨비네이션
n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n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10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조합을 처리하다 보면 이게 10 컨비네이션 3이 될 수도 있고 10 컨비네이션 7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 써 있는지 이제 똑같은 결과니까 자,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되려면 2n 플러스 2 이 부분이 이건 확실하게 이제 10이 돼야 되겠고, 이제 n 플러스 3은 경우에 따라서 3 또는 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치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와, 그럼 n이 0이다는 위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n이 4가 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4가 되면 맞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은 2n은 이꼴 8 되는 거니까 n은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 일치하는 항목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만족하는 n 값은 얼마다? 4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중복 조합했을 때 NHR 이렇게 고쳐지는 부분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이다. 이런 사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N 컨비네이션 R을 계산할 때 이 부분하고 N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R 이 계산 부분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처리해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연산할 때 계속 계산할 때 좀 쓰는 그런 항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고 B에서 또 C까지 가는 그런 가지수를 구해달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보면, 도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사선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사각형 그대로 돼 있는 모양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게 몇 개가 되죠? 칸이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돼 있고, 세로로도 세 칸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이제 A 지점에서 B 지점 간다. 이런 모양하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은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사선 부분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개수만 이제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6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가 되겠고, 그 다음 곱하기 B에서 C로 갈 때는 그럼 몇 개씩 하면 되죠? 둘둘이죠? 그러면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C로 가는 가지수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계산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6 팩토리얼 이제 차곡차곡인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후 3 팩토리얼이니까 하나 좀 소거하면 되겠죠? 하나가 이제 좀 소거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 팩토리얼 남은 부분을 쓰게 되게 되면은 6 이렇게 되니까 또 약분돼서 이제 이것만 남을 거고요. 곱하기 4 팩토리얼에 4 곱하기 3 곱하기 뭐 2까지 쓸까요? 2 곱하기 해서 이제 4를 한꺼번에 지우면 되죠.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0이 되겠고, 이 3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 계산 결과는 당연히 120 이렇게 나오는 되겠죠. 자, 맨 처음에 이제 모양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형태의 도로망 문제들은 이제 열심히 잘 풀다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하다가 요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간거해서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 부분 모양이 그죠? 이 부분 모양이 지금 옆에 이렇게 그려놓은, 자, 이러한 모양하고 어떻다, 똑같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판단해가는 과정.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많이 어려운 과정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니겠죠. 자, 이 부분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풀이를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살펴봅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수를 차례로 ABC라고 할 때, 자, 점점 커져가는 이 가지수를 구해달라.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6개의 숫자 중에서 ABC에 대입해줄 숫자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3, 4, 5가 선택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 4, 5 써야 되는 거니까, 나열하는 개수가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선택하는 가지수가 곧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점점 또 커져야 되는데 등호가 있겠다. 3개를 6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자,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처리되는 문제. 앞에 계산 결과가 m이 되겠고 뒤에 계산 결과가 n이다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6 컨비네이션 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20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뒷부분은 자, 더하기 9에 8 컨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니까 8, 7, 6 이렇게 됐는데 3, 2, 1 나누기 해주니까 또 6이 소거되면 7, 8이 56 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6에다가 20을 더하게 해주니까 76해서 처리가 되겠죠. 자, 뭐 마지막 계산은 뭐 항상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자, 이렇게 점점 커진다. 이렇게 되면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겠다. 사실은 이제 1학년 때 경우에서부터 이제 나왔던 문제고요. 이번 과정에서는 좀 배운 것이 이제 중복을 하락해서 세 개를 선택하게 되면 그 숫자들 크기 순서는 돼 있으니까 또 나열하는 부분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중복 하락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니까 중복 조합하고 일치돼 간다. 이 부분을 공부를 잘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F3, F4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함수 조건 살펴보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3, 4, 5.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뭘 어쩌고 하자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뭐 가지수가 구해집니까? 4, 5, 6, 7 가지수 구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 조건들을 좀 메모해가지고 조건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풀이를 진행하겠다. 그럼 이제 당연히 되겠죠. 3은 4에 대응된다 되겠고 4는 3에 대응된다. 이렇게 조건들을 메모하고요. 그 다음에 A집합의 원소가 점점 커져가면은 결과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이쪽 5라는 숫자가 작은 쪽에 대응돼야 되겠죠. 같아도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면 4 부분에서 3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응되면 되니까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하나, 둘, 몇 가지가 되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3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1, 2는 오히려 거꾸로 큰 쪽에서 대응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3이 가서 대응된 숫자랑 또 같아져도 되는 거니까 이런 숫자에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거나 같다. 자, 그럼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대응할 숫자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풀이가 진행됐느냐? 맞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그럼 이제 조건을 메모했으니까 조건에 맞는 풀이를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6에다가 5 컨비네이션이 되겠고 그럼 이제 2 이렇게 선택하니까 계산 결과 10인가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얼마? 30 해서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 봤을 때 뭐 이런 부분 표시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 표시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건은 유일하게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점점 커져갔을 때 점점 작아져야 된다 이런 부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큰 숫자 쪽은 이제 작은 쪽. 자, 이때 이제 여기 같다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부터 선택해야 되고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부터 선택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들 이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개수 카운팅을 좀 잘하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약간 이 부분 문제 풀이할 때 급하게 풀다 보면 실수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침착하게 잘 처리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봅니다. 루트 3 마이너스 x의 6제곱을 전개하겠다. 자, 개수가 유리수인 자, 모두랑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유리수란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루트 3 부분 1제곱해서는 루트 3 되게 되면 이건 이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또 혹시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역시 무리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루트 3 부분들을 유리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짝수번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루트 3의 이 n제곱 되는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짝수 계통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결과적으로 유리수가 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 컨비네이션 해서 우리가 자, 지수 처리할 때 제로 이렇게 돼서 이제 루트 3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0제곱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x의 6제곱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6 컨비네이션 2 해서 루트 3의 제곱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음수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6번 중에서 이쪽이 이제 짝수면 이쪽도 짝수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음수 나올 일이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센스 있게 4 할 때는 루트 2의 4제곱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 x의 굳이 제곱은 이 부분 이제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개수만 선택하는 거니까. 자, 그럼 6 컨비네이션 6에 루트 2의 몇 제곱, 6제곱 이런 형태를 계산하면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4번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개수들을 알아볼까요? 6 컨비네이션 제로 됐고, 루트 3의 0제곱 됐고,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6 컨비네이션 2다. 이렇게 되면은 6 곱하기 5 나누기 2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 이렇게 좀 되면 되겠죠. 루트 2 제곱이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3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9, 45 이렇게 처리해야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이 부분이 6 컨비네이션 4는 또 6 컨비네이션 2가 되겠습니다. 6 이렇게 해서지 낚으면서 또 3 이렇게 처리해서 15 만들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루트 3이 왜 루트 2로 바뀌려고 합니까? 큰일 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곱하기해서 9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되나요? 15 곱하기죠? 15 곱하기 9 해주는 거니까 5, 9, 45 그다음 9, 1은 9니까 135가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6 컨비네이션 6은 됐고요. 루트 3의 6제곱 하게 되면 이제 3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27 이렇게 계산하면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것부터 계산할까요? 1하고 27에서 이제 28 써놓고 여기 부분 이제 5해서 이제 숫자를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70에 180 이렇게 처리됩니까?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또 208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네요. 됐습니까? 자, 208이 제 답이 되는 그런 모양 된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뭐 유리수 만든다는 이 조건이 뭐 그렇게 뭐 많이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저 이렇게 해서 쭉쭉 이제 좀 더 몇 개 더 있겠지만 이제 홀수 부분 하게 되면 이제 무리수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짝수되는 부분이 유리수가 되겠다라는 결론을 좀 내고요. 자, 그렇다면 자, 처음에 좀 여기 뒤에 x도 보여줬지만 이 x라는 그 부분에 이제 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계수 부분 이제 이런 부분 처리하는 부분이다. 자, 그 부분 계산한 결과들 모양들이 쫙 써져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풀이하는 흐름이 자 이렇게 진행된다.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유리수라는 조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우리가 좀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 유리수가 되는 부분 조금 이제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와우, 식이 쭉 길게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식인가요? 뭐 계산 결과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써져 있는 거 보게 되면 어디서 나온 거죠? 이항 정리에서 나온 거죠. 이항 정리.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가 1 플러스 x 20 컨비네이션 이렇게 본 거니까 이제 20제곱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20 컨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에는 없는데 19의 1제곱 18의 2제곱 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라면 여기는 뭐 티가 안 나고 20 컨비네이션 1에 x 20 컨비네이션 2에 x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일치되는 형태가 되면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어떤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좀 바꿀까요? 20 컨비네이션 제로라는 것은 20 컨비네이션 20으로 바꿀 수 있겠고, 그러면 20 컨비네이션 19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죠. x제곱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고 놓고 사실은 이렇게 바꾼 이 부분은요. 좀 달리 생각을 해주면 지금 요 위 부분은 이건 이제 전개 부분 이제 x 문자를 기준의 개념으로 한 거거든요. 이 한 번에 여기 1제곱 되고 두 번에 2제곱 이렇게 됐을 때 요건 반대로 여기 숫자 1을 기준으로 해주면 되겠죠. 1에 20제곱 이렇게 해서 이 곱하기 이제 옆에 이제 1에 19제곱이 있는 겁니다. 19제곱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깔끔하게 좀 다시 한번 써보면 뭐 다 있습니까? 이렇게 땡땡땡땡 해가지고 20 컨비네이션 제로에 x 20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x 자리에다가 x 자리에 이제 8을 좀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9에 20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20 컨비네이션 20 컨비네이션 19에 곱하기 8 20 컨비네이션 18의 x 제곱 이런 형태. x라니요. 지금 또 이게 8을 좀 대입했으니까 8 제곱 더하기 쭉 해서 20 컨비네이션 제로에 8의 20제곱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딱 일치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답이 9의 2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또 p 값을 또 소수로 또 표현을 좀 바꿔달라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건 3의 제곱에 2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의 40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럼 P가 3이고 Q가 40제곱 되는 거니까 43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자칫 잘못해가지고 9에 20제곱해서 우와 29 이렇게 답하면 또 이거 안 되겠습니다. 43이 정답이 되는 모양 됐습니까? 자, 이항 정리 정확하게 좀 잘 학습됐습니까?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형만 좀 이렇게 좀 학습을 하고 그러게 되면 문제랑 딱 일치가 되질 않죠. 1제곱에 지금 대입했다면 이제 1제곱에 8, 2제곱에 8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자, 문제 형태가 매치업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고 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는 모양 형태를 좀 떠올려야 문제하고 좀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달리 생각을 하면 뭐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해서 나타내 준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런 이렇게 정리된 식에다가 8을 대입한 그런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두 개가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무난히 계산이 또 가능한 그런 형태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 주어진 식에서 그 부분 이제 뭐 대략적으로 공식 암기처럼 이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제 정확하게 좀 원리 자체를 좀 기억하면 풀이가 또 무난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 B는 전체 집합이다. 알겠습니다. 교집합은 1, 2다. 자, 그럼 벤 다이그램을 그려놓고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교집합에 1, 2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1, 2 부분은 이미 포함되어야 될 곳이 어딘지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됐고 그럼 3, 4, 5, 6, 7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4, 5, 6, 7, 2, 8까지 6개의 원소가 A차 집합 B 부분이나 B차 집합 A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곳이나 이곳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은 안 됩니다. 왜냐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3이 가서 포함될 수 있는 종류가 어느 곳에 갈까요? 두 가지가 되겠고 역시 다른 4라는 원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갈 곳이 두 가지. 그럼 2의 1제곱 이렇게 뭐 곱하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를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원소가 이제 6개 있었으니까 2의 6제곱이 답이 되는 그래서 64 이렇게 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64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선택해 좀 이제 쓰는 방법을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우선 이제 지금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무난하게 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6개의 원소를 결국은 이 두 군데다가 배치해야 되니까 한쪽을 기준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요 A 차집합 B 분에 들어갈 가지수가 6 컨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면 나머지 원소는 이제 당연히 B 곳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원소를 하나 들어갈 때 이곳에 이제 원소를 6개 중에서 하나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원소는 자동으로 이제 이쪽 B 집합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이제 6개 원소 6개 다 들어가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도 2의 6제곱 이런 모양으로 연결시켜서 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이렇게 두 가지씩 된다라고 해서 이제 경우의 형태처럼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들어가는 경우를 이렇게 일일이 나눠서 우리가 배웠던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항 정리하고 또 연결돼가는 그런 이론 형태가 되겠죠. 자, 두 가지 방법이 또 가능한데 자, 뭐 이렇게 편리한 방법을 하면 되지 뭐 어렵게 뭐 하나 선택할 때 두 개 선택할 때 이렇게만 나눌 필요까지는 없겠죠. 자, 하지만 또 다른 원리 형태의 또 변형된 문제에 또 대처하려면 자, 아래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필요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6번 마무리합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6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또는 세 계단, 세 계단, 오호, 두 계단, 오호, 한 계단 올라가는 경우수를 구해달라. 자, 한 계단 올라간 개수를 A, B, C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횟수니까 그럼 이제 A 더하기 2B 더하기 두 계단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세 계단 올라간 횟수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3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결과가 전체 6계단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다. 부정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개수가 큰 C부터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C 값이 0이면 A 더하기 2B는 6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B, C 이 부분에서 C가 이제 0일 때 C는 2로 결정됐고요. 그럼 B마저 0이면 이제 6 이렇게 돼야 되겠고 B가 1이면 4 2면 2, 그럼 3이면 0,
0, 0, 0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좀 나오겠고요. C 값이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A 더하기 2B는 이번에 결과가 얼마죠? 3을 빼니까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연결해서 보게 되면 C는 1로 고정되어 있을 때 B가 0이면 A가 3 처리되면 되겠고 1일 때 B가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1 처리됐으니까 1 남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두 가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C가 또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A 더하기 2B는 이제 0 되는 거니까 결정 다 됐습니다. 0, 0 이렇게 돼, 2 이렇게 돼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자, 이제 이 네 가지, 7가지 경우를 좀 계산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뭐 답이 7가지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이제 또 하나 한번 또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1, 1, 1, 1,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니까 이걸만 다 해가지고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요. 여기 이제 1이 하나, 둘, 셋, 넷 있고 두 계단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단 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다음 두 계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걸 이제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5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실질 계산은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다. 5가 돼 이렇게 해서 5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이거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1, 1, 2,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되겠습니까? 그러면 4, 3, 2, 2, 2 이렇게 됐으니까 4를 지워서는 6가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2, 2,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 가지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요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1, 1, 1,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가지.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열하는 가지 있으니까 3 팩토리얼에서 6가지. 그 다음은 3, 3 이렇게 됐으니까 한 가지. 자, 이런 형태로 쭉 계산했죠. 아까 그런 거 다 맞습니까? 4번, 2번, 1번?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자, 6에다가 12 처리해서 위에 계산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하니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이렇게 처리되나요? 금방 계산 끝난 것 같습니다. 24해서 전체 가지수는, 와우, 계단이 6개밖에 안 되는데도 가지수는 무려 24가지나 나오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큰 문제 틀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좀 흐름을 짚어보게 되면, 자, 계단 이렇게 됐을 때 계단 올라가는 횟수들을 좀 문자로 처리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좀 간단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가 됐으면 개수가 큰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곡차곡 알아보는 거죠. C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제 B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서는 이제 B 문자가 개수가 큰 거니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쭉 살펴보면 되겠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7가지가 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다면, 자, 이제 여기 이제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나열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같은 문자 나열 이런 형태에서 5가지. 그래서 위에 구한 경우를 또 쭉 이렇게 일일이 이제 가지수 조사. 됐습니까?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이제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식의 틀에 넣어서 딱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 흐름 절차에 따라서 차곡차곡 풀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호여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n이라는 값이 쭉 이렇게 계산됐다. 와, 이것도 좀 이항 정리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1 플러스 x에 자, 문제를 보니까 10제곱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C 컨비네이션 0, C 컨비네이션 1, x, C 컨비네이션 2, x 제곱해서부터 쭉 해서 C 컨비네이션 10, x 10제곱 이곳에다가 3 곱하게 돼 있으니까 3을 대입해서 4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C 컨비네이션 0, C 컨비네이션 1, 3, C 컨비네이션 2, 3 제곱해서 C 컨비네이션 10, 3의 10제곱 이런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 근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쫙 써져 있는 부분에 C 컨비네이션 제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의 답 n이라는 것은 4의 10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요 부분이 1이니까 요걸 좀 이항시켜서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n이라는 값을 드디어 구해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겠네요. 와, 5로 나눴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을 좀 달리 또 좀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좀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일단 4의 10제곱이 좀
우리가 좀 걸림돌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달리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5로 나누는 거니까 5-를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서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그럼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죠? 다시 C 컨비네이션 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가 0제곱이면 마이너스 1에 10제곱 처리 되겠고, 다음엔 C 컨비네이션 1, 5 곱하기 마이너스 1의 9제곱, 다음엔 C 컨비네이션 2, 5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런 형태로 쭉 가서 맨 마지막에 C 컨비네이션 10에 5의 10제곱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요 한수부터는 이거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5 곱하기 뭐 마이너스는 물론 있겠고, 다음 이제 10 곱하기 9 나누기 2 되겠고, 다음 5 제곱 뭐 마이너스를 제곱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고, 이런 산수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제 5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게 5 곱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부터는 5로 뭐 한다?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요 앞에 부분 요거 하나만 딱 생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이 부분이 여기가 1이고, 오, 그럼 여기도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1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 이렇게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게 4의 10제곱 마이너스 이 부분을 이제 5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로 나누게 되면 이 앞에 부분이 나머지가 1이었고 뒤에 빼기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된다. 자, 0이 되겠다. 해서 최종 답은 이제 0이 되는 이 부분은 5로 나눠 떨어지는 수였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잘 해석하고, 그 다음에 좀 나누는 부분도 이항 정리 이용해서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주어진 식 우리가 공부했던 이곳에 x에 3이 들어가 있는 모양, 이곳에 3이 들어가 있는 모양, 그걸 빨리 판단해야 되겠고,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풀 부분들이 완벽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 좀 없는 걸까 좀 이항시켜서 n이라는 값을 좀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5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을 5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식으로 다시 바꿔서 전개식 모양하고 매치합시켜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 원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가지 부분 중요한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거 복습 철저하게 하셔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해설 마쳤는데, 자, 어떻게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동우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다른 전반적인 해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동우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